안녕하세요, 버스킹입니다. 오늘은 전세버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통학버스는 말 그대로 우리 학생분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겠죠. 등하교를 함에 있어서 운행을 이제 관장하는 수송 역할을 하는 게 통학버스라고 합니다. 통학버스 기준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어린아이들, 친구들이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첫 번째로 사건 사고가 좀 많잖아요.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나오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고교생 10여 명을 태운 등굣길 통학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몸이 끼어 100m가량을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어린이집에 들어가던 중에 사고가 난 건데, 그래서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치들이 많아요. 차 버스 내부에 안전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전편 영상 보시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게 있는데, 차량 시동을 끄면은 차량 뒤로 가셔가지고 기사님이 직접 다 누구 내렸나 안 내렸나 다 보시고 안에 분실물 확인하시고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맨 뒷자리에 이거를 눌러야 차량에서 인지를 합니다. 만약에 안 누르고 내리면은 차량에서 이제 경고음이 삐삐삐삐 울려요. 근데 이 경고음의 소리 크기 어느 정도냐면은 밖에 있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거 무슨 일 났어? 생각할 정도로 안에서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첫 번째, 안에 누가 다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벨, 그 다음에 어린이 발판, 보조발판이라고 하죠. 이제 승객석 문이 열리면은 발판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아직 성장이 안 됐으니까 이 발판을 짚고 올라올 수 있게끔, 왜냐면 발판이 없으면 또 여기서 또 사고가 또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차가 정차하면은 왼쪽에서 어린이 보호 표시 등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펴져요. 그러니까 차량이 정차하고 승객석 문이 열리면은 날개가 펴지면서 아, 어린이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게끔 주변의 운전자들이. 그다음에 경광등, 승하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서 일시정지 표지판이 펼쳐지고 전멸등도 켜집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원래 버스가 썬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썬팅이 돼 있으면은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또 민원도 많이 있고 안전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는 썬팅의 틴팅 농도 이거를 낮춰야 돼요. 최대한 아예 빼버리든가. 요즘에 업체들에서는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다 썬팅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통학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공공기관, 교육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운행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대절하고 예약을 하고 갔다 오는 이 일반적인 준비 서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통학버스를 계약을 하기 위한 서류들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운전자, 차량의 연식, 그 다음에 안에 어린이 보호장치가 잘 돼 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서 진짜 최대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체크를 합니다.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입찰을 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통근버스가 있어요. 통학버스랑 통근버스랑은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통학버스는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 등하교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통근버스는 기업 임직원분들의 출퇴근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통근버스 이용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편리해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권 각 도시의 임직원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학버스에 비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낮기는 해요. 연식도 크게 보진 않고, 대신 승객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 돼야 된다. 어찌 됐든 간에 통근버스는 기업 임직원들의 출퇴근 용이하게 마련된 이제 수송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통근 통학버스는 버스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공서, 기업 워크숍 이럴 때 이제 버스를 대절을 하세요. 아무도 지금 안 오는 거 아닌지.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죠? 여기가 이제 전라도 전주니까 전라북 도청에서 만약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가 있다 하면은 각 직원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가기에는 상당히 거리도 멀고 차량도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통해서 대절 문의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버스 한 대로 그냥 모두 모시고 넘어갔다 오면 되니까요. 당일이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거기에 맞게 전세버스를 대절을 해서, 대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저희 차를 빌려드리는 거죠. 기사님까지 동행을 해서 운용하는 게 이제 기업 관공서들이나 일반 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아요. 이동 자체가 불편하면은 아무리 좋은 행사를 준비해도 2% 부족하겠죠. 근데 오고 가는 길이 일단 편해. 그러면은 가서도 훨씬 더 많은 또 능률을 뿜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차량들을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일반 대절을 조금 더 세분화한다고 하면은 일반 고객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말 그대로 결혼식이 있어요. 고향이 만약에 전주야. 근데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혼주분들께서 전주에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서울로 승객분들 모시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하객분들이 가서 오로지 축하에 전념하실 수 있게끔 저희도 뭐 오고 가시는 길 최대한 신경 써서 든든한 발이 되어드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식 하객버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대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콘서트 버스,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뭐 콘서트 대절 버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뭐 콘서트 버스도 하고 있지만은 기존 임차료보다 조금 더 높아요. 왜 높냐? 보통 우리가 콘서트가 뭐 6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녁 한 8시 반, 9시까지 일정이 있잖아요.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가셔서 매표 한 이제 이거 해서 뭐 자리 잡고 뭐 대기하고 이 시간까지 해서 보통 저희가 뭐 6시 콘서트 하면 보통 한 1시, 2시 사이에 도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우리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앵콜이 있잖아요. 앵콜 공연을 하면은 11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10시, 11시, 막 12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20만원, 30만원 내가지고 보러 왔는데 당연히 보고 와야지. 근데 끝났는데 파편이 없어. 나는 다른 도시에서 왔는데. 이거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또 콘서트 공연 대절 버스거든요. 왜냐? 모셔다 드려요. 드리고 공연 끝나면은 다시 모셔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버스 같은 경우도 대절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이 콘서트 버스는 저희도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전라도 이제 광주라든지 전주 이렇게 해서 하면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콘서트 버스 같은 경우는 트위터로 해서 많이 이렇게 모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혹시나 전라도에서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에 어디 콘서트가 있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여기서 가실 때는 또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악회,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산악회 같은 경우는 일단 산악회는 관광버스에 타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이 버스가 산악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체로 같이 산행도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아래에서 뭐 술도 한 잔씩 마시니까 이럴 때도 전세버스를 이용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서울 기준으로 임차 비용을 80만원? 80만원에서 85만원. 부산도 뭐 한 85만원, 90만원. 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일정 대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이 될 텐데 보통은 각 키로수 대비, 일정 대비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여기서 뭐 서울 80에서 85만원, 그 밑에 좀 아래 지역 75만원, 70만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저희는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 지역 버스 회사마다 임차 비용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실 때 최대한 여러 회사 알아보시고 견적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또 좋은 건 아니니까요. 왜냐면은 차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타고 가야 되는 안전, 신변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견적 물어보실 때 차량 연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 물어보시면은 상당히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을 예약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차량이 어떤 차량이 온지 정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몇 년식인지 차량 사진 한번 보내주실 수 있어요? 크게 시간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까지 다 확인을 해 보시고 대절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괜찮은 대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속버스 협정이 있겠죠. 고속 시외버스 협정이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원래 전주에서 서울이 3시간 정도 거리인데 만약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막 3시간 반, 4시간, 5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정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이 그 시간에 못 오니까 주변에 있는 운수한테 차량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정사 같은 경우는 전라도는 금호고속도 있을 수 있고 천일, 중앙 기존에 뛰시는 데가 많은데 여기서도 이제 차량이 명절이라든지 그때 갑자기 휴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차량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협정 차량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전세버스 업체랑 협정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버스에 대해서 전세버스 회사가 가서 도와주고 뭐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운수사에서도 너무 이제 서로 상호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부터는 좀 이제 특이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 응급 재난 구조 이럴 때 버스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열렸었는데 국제적 망신을 샀던 잼버리 사태도 짚어드렸습니다. 연일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이어졌지만 샤워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더위에 쓰러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때 덥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냉방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 정도인데 안 더운 나라에서 오는 해외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심했다고 해요, 더위가. 그럴 때 전세버스들이 다 투입이 됐었거든요. 전세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동식 에어컨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 차량들로도 모자라가지고 대전이라든지 광주, 전라남도에서도 막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응급 재난 지원, 많이는 아니에요, 특이 케이스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바운드라고 속된 말로 표현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전담하는 이제 전세버스 수송 버스들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 다른 뭐 여러 해외에서 인천공항에서 내리시면은 여기서 모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전세버스 투어를 운영을 하는, 지금도 활발하게 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저희도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아닌 이상 인천공항의 입국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일단 오시면은 서울 투어 플러스, 보통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많이 가신다고 해요. 서울 부산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가운데 전주 있잖아요. 서울 가시고 전주 가시고 부산 가시고 그 사이에 저희가 괜찮은 지역들 추려가지고 최대한 알찬 코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해외 관광객 인바운드를 위한 전세버스도 있다. 또 특별한 거 이런 게 있죠.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든지 촬영 버스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외부 촬영이다 보면은 안에 뭐 스튜디오라든지 메이크업실이 따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버스에서도 이 부분은 좀 가능하게끔, 그래서 촬영 스태프를 위한 전용 버스들이 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아마 지방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서울 경기권에는 이런 쪽으로도 업무를 할 수 있고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식의 업무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차량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단순하게 출퇴근, 여행뿐만 아니라 교육, 종교, 스포츠, 콘서트까지 폭넓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나 뭐 이런 경우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관광회사들, 버스회사 연락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꽤 합리적인 금액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서 한 뭐 10분, 20분 내외로 이렇게 가신다 하면은 주변에 있는 버스 회사를 한번 이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 괜찮은 방안 같습니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근길, 등하굣길부터 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결혼식이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실생활에서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특별한 날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 취합하고 있거든요. 댓글들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동이 도축되고 핸들은 타연 돌아가는 바다 위로 오는 트랙, 브레이크는 잠시 내리는다. 우리 여정은 멈추지 않아. 정거판의 깃발처럼 뜨는 이름 버스킹, 우리만의 한 해가 시작돼. 정류장에서 뽐며드는 보물, 새로운 만남이 또 하나의 꿈이 돼. 하루 같은 광지터를 넘어 하루 같은 노선을 따라 추억이란 보물을 찾아 나서 우리만의 이야기 지금 시작돼. 우린 달린다 버스원을 향해. 언덕을 거센 파도, 내비게이션은 나침반, 방향을 잃어도 괜찮아. 동료들이 함께니까. 운행은 우리의 항해, 도로는 끝없는 바다. 정류장마다 새로 생긴 소중한 이름, 잊지 못할 순간 우린 오늘도 달린다. 추억이란 보물을 품고. 소중한 보물을 품고. 파도 같은 광지터를 넘어 하루 같은 노선을 따라 추억이란 보물을 찾아 나서 우리만의 이야기 지금 시작돼. 우린 달린다 버스원을 향해. 언덕은 거센 언덕을 넘어 여우 같은
선불 따라